그 양자 얽힘과 진화론. 먼저 양자 얽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 동영상을 듣기 위해서는. 양자 얽힘이란, 여기 양자는 무엇으로 얽혀 있는가,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양자 얽힘과 진화론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진화론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건 생물학 의학입니다. 도대체 정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보가 앞에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뇌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뇌피지에. 어디냐고요. 대뇌피지를 정확히 짚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정보 아니겠습니까? 기억도 정보죠. 정보의 정의를 철학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정보의 위치를, 그 정보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정확히 짚어봐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정보라는 게 있다고 믿느냐. 이게 갑자기 왜 정보라는 게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은 물리입니까?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산물인지요? 아니면 진짜 있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인지요? 아니면 정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그 정보 어디에 있냐고, 위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말이지 않습니까? 정보의 정의가 말이죠.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라는 말은 2D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 엄청난 정보가 그 그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봐라. 또 가장 우스갯소리로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무슨 뜻일까? 물질과 정보를 연결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요. 물질하고 이게 나가 있죠. 나가 있는데 나하고 그 정보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보를 연결하라는 겁니다. 물질과 정보를 연결해라. 양자를 얽으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다시, 아니 그럼 물질은 나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가 어디에 있냐고요. 정보가 저기에 있다는 걸 딱 알아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딱 얽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4차원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3차원 우주가. 이것이 어미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는데,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의 표면에 있는 겁니다. 할미 블랙홀의 표면에 있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4차원 블랙홀입니다. 할미 블랙홀은 그럼 5차원 블랙홀이 되겠죠. 5차원 블랙홀이 엄청나게 크게 펼쳐지고, 그 5차원 블랙홀 표면에 할미 블랙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미 블랙홀은 엄청난 크기의 6차원, 즉 증조 할미 블랙홀 표면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결국 예를 들어서 4차원 블랙홀은 저 동쪽에 있고, 어미 블랙홀은 저 동쪽에 있고, 할미 블랙홀은 저쪽 서쪽에 있고, 그게 아닌 거죠. 증조 할미 블랙홀 표면에 할미 블랙홀이 있습니다. 할미 블랙홀 표면에 어미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곳에 있다는 거죠. 접점이 같다. 그러니까는 이 어미 블랙홀하고 할미 블랙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될 수 있다. 왜? 결국 여기 있는 거예요. 할미 블랙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 얘를 베타 세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5차원에 6차원이 있겠죠. 6차원을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순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동일 반복 순환되는 논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된 전자, 우리 세계의 전자 정지에 있죠. 정지된 전자는 알파 입자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만들었다. 어미 블랙홀 세상이에요. 전자는 어미 블랙홀 세상이고, 알파 입자이고 어미 블랙홀 세상이다. 정보는 두 개죠.
왼쪽으로 돌았냐 오른쪽으로 돌았냐 하여튼 두 개입니다.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컴퓨터 아닙니까? 전자 컴퓨터가 읽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면 1. 정지된 광자는 베타 입자라는 겁니다. 할미 블랙홀이 만들었죠. 여기 전자가 있고 광자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하고 광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알파 입자 계열, 얘가 베타 입자 계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파 베타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알파는 쉽게 말하면 전자를 뜻하고 베타는 쉽게 얘기하면 광자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입자, 할미 블랙홀을 만든다는 거죠. 자, 베타 입자가 멈춰 있으면, 정지되어 있으면 정보 두 개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논리죠. 멈춰 있으면 정보가 두 개예요. 근데 문제가 알파 입자는 우리 세계에 자유로이 존재합니다. 자유롭게 존재한다.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즉 내가 마음대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멈춰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알파 입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이게 컴퓨터입니다. 광자는 우리 세계에 베타 입자는 우리 세계에 정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돌아다닙니다. 이게 자유광자, 우리 세상에 정지된 자유광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입자 가지고 절대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정보 입자는 필히 정지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죠. 입자의 배열에 따라 다양한 정보 생성. 이 정보랑 이 정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입자의 배열이 바로 정보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림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n 입자는 베타 n 입자들을 구속시킨다. 여기서 n이 뭐냐면은 n이 빨간색입니다. n은 빨간색, s는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 그러면 이게 반물질이죠. 이제 성질이 반대이다. 알파 n 입자는 베타 n 입자들을 구속시킨다.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 n 입자는 이게 베타입니다. 이게 베타죠. 베타 n 입자를 구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구속이 된 거예요, 이게. 구속.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핵심은 구속이 됐다고 했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속된 겁니다. 그러면 정지된 베타 S 입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구속돼 있어요. 이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의 반대, 이것은 그 어미 블랙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의 반대 베타 S 입자는 할미 블랙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할미 블랙홀 세상에 정지해 있다는 거죠.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를 컨트롤 하려면 얘를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컨트롤하면은 얘가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얘를 왜 조절하는, 멈춰 있으니까 멈춰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 양자 얽힘. 양자는 무엇을 얽혀 있는가?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 입자는 베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보세요. 얘를 돌리면 얘가 돌아요. 얘가 똑같이 돕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알파는 베타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알파는 베타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자를 얽히는 겁니다. 알파를 얽히는 거예요. 알파는 베타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베타는 감마로 연결되어 있다. 감마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한 단계 더 어려운, 한 번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어렵다. 베타는 감마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감마 얽힘이다.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광자를 얽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광자를 얽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광자를 구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요. 구속을 시키고 할미 블랙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컴이. 정지된 베타 S 입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할미 블랙홀 세상에 잔뜩 쌓여 있다. 그건 앞에서 양자 얽힘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 이게 할미 블랙홀에서 멈춰 있는지. 그래서 이거 내가 정보를 제어하기 광자 컴퓨터 정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할미 블랙홀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냐, 정보의 위치가 어디 있냐고. 정보의 위치가 어디 있냐? 할미 블랙홀 표면에 있다. 할미 블랙홀이 뭐냐? 아까 그 2페이지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고, 구속된 베타 N 입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이거 구속된 베타 N 입자, 이게 우리 세상에 존재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베타 N 입자와 정지된 베타 S 입자, 이거 정지된 베타 S 입자죠. S 베타 S 정지가 감마축으로 연결됐다. 이게 바로 생명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체가 양자 얽힘으로 얽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 정보, 생명체의 기억 또는 정보는 진짜 뇌에 있냐는 거죠. 뇌에 저장되는가? 결코 저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 멈춰 있냐는 거죠. 이게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할미 블랙홀 표면에 멈춰 있다. 나가 뭐냐? 나죠. DNA는 원자와 전자로 가득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 안에 구속된 베타 N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일단 원자와 전자 가득 이루어져 있죠. 일단 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는 이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가득 있다. 전자 안에 구속된 베타 N 입자, 이것도 또 가득 있죠. 이제 구속된 거 가득 존재하는 거죠. 그게 나입니다. 양세가 뭐냐? 정지된 베타 S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세계? 이거죠. 할미 블랙홀의 세계. 할미 블랙홀 표면이요, 표면. 할미 블랙홀 속이 아닙니다. 할미 블랙홀의 표면의 세계를 감마 축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그게 바로 기억이다. 기억이 저장된 장소이다. 정보의 위치, 기억이 저장된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 즉 무슨 말이냐? 내 몸에 기억이 저장된 거 아니다. 이게 내 몸이에요. 내 몸에 저장된 게 아니라 할미 블랙홀 표면에 기억이 있다. 저장됐다. 이건 멈춰 있다는 거죠. 멈춰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기억 저장 장소라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 감마 얽힘, 이건 다시 양자 얽힘을 동영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뇌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뇌가 뭘까? 감마축 얽힘을 이거죠. 감마축 얽힘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집합체. 감마축을 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죠. 그럼 내가 저 정보를 얻어와라 라고 막 명령을 내립니다. 막 돌리죠. 저 정보를 얻으라고. 이게 나니까 정보를 얻어와라고 막 돌립니다. 돌리면 정보가 여기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딱 그 정보를 딱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정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라. 정보를 닫아라 그러면 탁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과 이렇게 다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다시 내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투입해야죠. 당연히. 이거 똘똘똘똘 말렸습니다. 이 똘똘똘똘 말린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똘똘똘똘 말린 거. 그럼 에너지를 투입하면 되는 거죠. 에너지를 투입해서 똘똘똘똘 말린 거를 이렇게 탁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똘똘똘똘 말렸죠. 얘를 쫙 펼쳐요. 에너지를 투입해서 쫙 펼치면 쫙 갑니다. 쫙 가면은 여기에 있던 게 탁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잘 얽힐 수 있는 사람, 감마축을 잘 얽힐 수 있는 사람이 천재죠. 천재. 그게 IQ, IQ인지 EQ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IQ라고 하고, IQ 높은 사람, 이거 무지개 잘 얽힌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내가 좋네요, 그게. 잘 얽으니까. 그게 바로 뇌다. 기억이란, 정보 기억은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뇌는 얽힐 수 있는 기계라는 게, 기계 장치, 생명체, 결이 어긋남.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탕 없어요. 이게 안 얽혀지는 거예요. 이게 안 얽혀지면 그게 결 어긋남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가 불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요 위치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게 어떤 정보들이 얘를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다. 뭐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할 수 없. 사라지긴 아니고, 얘를 이쪽으로 누군가가, 이게 내가 아니라 남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결 어긋남 현상이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 없는 거예요. 그게 혹시 뇌사 상태? 이게 베타 S가 사라지는 경우, 베타 S가 이게 분명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기억력 감퇴 혹은 노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노화란 무슨 꼬리 DNA 무슨 꼬리가 이제 점점 감퇴돼 가지고 노화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제 또 한번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뇌사 상태, 기억력 상실, 뭐 또 단기 기억력 상실이 있고 장기 기억력 상실이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죠. 정보가 어디에 있냐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얘가 내가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분명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얘가 얽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를 얽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시도를 해도 잘 안 얽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정보하고 이게 끊어졌습니다. 이게 물질하고 정보하고 끊어졌죠. 그러면은 이거 혹시 심하게 끊어지면 내사 상태고, 이쪽 뭐 어느 부분이 끊어지면은 이게 기억력 상실 아니냐. 위치를 못 찾는 거죠. 분명 정보는 거기에 있어요. 분명 정보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게 안 얽혀진다는 거. 안 얽혀져. 이러한 논리로부터, 이거 그림이죠. 이러한 그림으로부터 다양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림 만들기. 그림을 잘 그리면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예, 한번 그림 잘 그려가지고 진짜로 뭐 획기적인 거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뭐 소위 땡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뇌를 해부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실험해보고, 그것보다는 이게 훨 낫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뇌를 해부해가지고 막 자르고 붙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못하죠. 이게 훨씬 깔끔하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 양세에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물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죠, 이거. 이게 얽힐 수 있는 것이 생명체라는 거예요. 흙은 이게 없죠. 나무 생명체 아닙니까? 나무에 기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무에 기억이 있다, 없다. 사람에는 기억이 있죠, 당연히. 나무에는 기억이 있다, 없다. 그럼 기억이란 대뇌피질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무는 대뇌피질이 없으니까, 나무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논리로 가면, 나무도 기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기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수정, 이제 근본적으로 수정,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수정이죠. 남성 DNA 한 개하고 여성 DNA 한 개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이거죠. 한 개가 합쳐져가지고 계속 이제 세포 분열되니까. 그러면 질문. DNA 한 개에 인간을 완성할 정보가 다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DNA 한 개에 인간을 완성할 그 어마어마한 정보 아닙니까? 인간을 완성할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DNA 한 개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DNA 한 개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제작 정보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 총 기억량이 있다는 거죠, 또. 자,
인간 제작 정보량은 DNA 한 개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인생의 내 기억, 인생의 총 기억량은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야지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DNA 한 개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야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기억이 뇌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근거는 정보는 입자는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멈춰 있지 않았다. 두 번째는 1,000조 개의 시냅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DNA 한 개만 있으면 엄청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000조 개의 시냅스가 필요하냐.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게 외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삼력 6개. 저는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로 이렇게 배웠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요즘 이제 삼력 6개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속, 과목, 강문계, 이게 나의 정보가 아닌 거죠. 생명체를 이루는 공통 정보 아니겠습니까? 공통 정보. 그 생명체를 이루는 인간을 이루는 그 공통 정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공통 정보가 많아야 하는데 DNA 한 개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 내 기억은 매우 단순하죠. 기억은. 그 기억은 1,000조 개의 시냅스가 필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량이 일단 공통정보다. 이해하겠죠. 이해합니다. 공통정보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는 거지, 이게 어디에. 1번, 양세에 이미 존재한다. 양세, 여기 할미 블랙홀 표면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종속 과목 강문계 306개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할미 블랙홀에 있습니다. 그게 공통 정보가. 근데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DNA 한 개만 있으면 DNA 한 개 뭐 이거 개수라고 해봤자 이거 DNA 한 개 이거 개수라고 해봤자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보량이 작다라는 거죠. 하여튼 1번 양세에 이미 다 이거 306개 모든 데이터들이 양세에 이미 존재해 있다. 두 번째가 동일 논리 반복. 동일 논리 반복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기억이란 알파축 얽힘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란 알파축 얽힘이다. 그럼 이게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기억이란 감마축 얽힘이다. 그럼 델타축 얽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델타축 얽힘은 뭐냐? 알파가 베타로 얽혔다. 베타가 감마로 얽혔다. 감마가 델타로 얽혔다. 감마가 델타로 얽혔다는 겁니다. 이게 할미 블랙홀이 있죠. 할미 블랙홀은 증조 할미 블랙홀과 얽혔다는 거죠. 증조 할미 블랙홀과 이 할미 블랙홀에 있는 것들이 또 델타로 얽혔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논리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 논리가 이제 또 반복되는 거죠. 이 논리로. 그러면 또 이게 또 말이 되면 이렇게 설명하면 갈수록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보 한 개 아닙니까? 정보 한 개를 딱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쪽으로 돌리면 얘도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정보 한 개가 얽혀지는데 얘는 몇 개입니까? 얘는 일단 뭐 단순하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배로 늘어나는 거죠. 뭐 이게 한 1000개 있다 그러면 1000배, 한 개가 1000배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동일 논리를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케이스가 그게 아니라 요거죠, 요게 델타 연결, 할미 블랙홀, 증조할미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요것이 내 몸에 있는 요것이 감마죠. 감마 입자 조그마한 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증조할미랑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케이스 1번 이미 모든 것은 이걸로 다 들어가 있다. 케이스 2번 이렇게 연결된다. 케이스 3번 이렇게 연결된다. 이건 내가 직접 연결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공통정보라는 거죠. 공통정보가 있고 그럼 나는 얘를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얘하고 얘를 얽으면
증조 세상에, 증조 할미 세상에 공통정보에 무한히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2번이 타당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 가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입셀론, 뭐 쭉쭉 내가 다 얽어야 되는데 이 논리로 간다면 키만 있으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키만 있으면 키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딱 찾아요. 얘를 찾으면 얘는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증조할미에. 그래서 2번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인간 제작 정보량 얼마나 많은데 이 얼마나 많은 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3역6개라고 하겠습니다. 1역은 델타 연결이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델타 연결. 2역은 입셀론 연결. 3역은 크자이 연결. 이것도 말이 되고, 예, 이것도 말이 되고요. 델타 연결. 예, 2번이냐, 3번이냐. 1번은 될 수가 없다. 1번이 되기에는 정보 개수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정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3번은 이거는 내가 전자 한 개, 예, 요거 내가 다 얽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2번 나는 마스터키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딱 꼽으면 보물창고가 착 열리는 거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은 6차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할미 블랙홀 5차원 블랙홀, 6차원 블랙홀. 종은 6차원 블랙홀에 데이터가 잔뜩 펼쳐져 있는 겁니다. 과는 7차원 블랙홀에 데이터가 잔뜩, 목은 8차원 블랙홀, 9차원 블랙홀, 10차원 블랙홀, 11차원 블랙홀, 12차원 블랙홀. 개는 12차원 블랙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이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블랙홀의 차원이 몇 차원까지 있느냐? 한 10차원에서 12차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화의 정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 있냐? 진화의 정보가 도대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면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3번은 진화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2번하고 3번이라는 거죠. 1번은 차원을 뛰어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다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이건 1번은 말이 안 된다. 1번으로 설명하기에는 정보 개수가 정보량이 너무 적습니다. 2번으로 하고 3번으로 해야지 정보가 마스터키,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 보물창고들이 또 무수히 있는 거죠. 그 또 열면은 또 보물창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그래서 진화는 끈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차원을 점프해야 된다. 예, 창조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저는 제 입장은 창조론 입장이죠. 점프. 이게 개발돼가, 이게 뭐 조금 바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점프하는 거다. 그럼 갑자기 제가 창조론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창조론자들이 이거를 적극 찬성할 거냐? 진화론이 반대하겠죠. 당연히 진화론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창조론은 이거 100배 더 반대합니다. 이거. 왜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거 창조론 개념이죠. 창조론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정하는 순간 이거 뒤에 신이 뭐자, 신은 살아 움직이는 정보다, 이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창조론이죠. 창조론에서는 제가 신까지 언급해 버리니까 창조론에서는 100배 더 반대한다. 말이 되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죠. 모든 것은 일대조상 블랙홀 표면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디에 있냐는 거. 이게 어디에 있니까 할미 블랙홀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할미 블랙홀, 그러면 아까 다시 언급하자면 어미 블랙홀이 있어요.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 저 멀리 저쪽에 있는, 아닙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요거 바로 밑에 요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 있냐고요? 할미 블랙홀 바로 밑에 있다는 거.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다가 무슨 뜻이냐? 바로 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나가 있어요. 나가 바로 밑에 있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여기. 즉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러면 이거 나가 있으면 나의 바로 밑은 여기에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XYZ 세상에 여기만 볼 수 있어. 나는 여기만 볼 수 있다. 여기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이게 베타 연결, 감마 연결, 양자 얽힘, 양자를 얽으라는 거죠. 쉽다. 방법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니다. 왜? 나 바로 밑에 있다고. 나 바로 밑에 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나 바로 밑에 내 발끝에 있다는 소리냐? 그게 아닙니다. 나 바로 밑에 있다고. 도저히 이해는 안 가는.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내 바로 밑에 할미 이거 베타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밑에 감마 데이터가 잔뜩 있는 겁니다. 이 바로 밑에 델타 데이터들이 잔뜩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생명체가 에너지를 투입하여 입자 방향을 맞춘다. 이게 결국 에너지를 투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투입해서 얽으라는 거죠. 얽어라. 어디로 얽어라? 내 바로 밑으로 얽으라고. 내 바로 밑이 어디냐?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정보 위치는 있다. 거기에 그걸 찾아라. 차원이 다를 뿐이다. 근데 분명 인간 열심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억을 조사라는 거. 인간의 기억을 물리학적으로 파고들어라. 이거 그러면 바로 비밀이 풀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생명이 탄생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다면 이거를 생명체, 얽힐 수 있는 물질, 이 생명체인 거죠. 양세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DNA라는 거죠. DNA가 뭐냐? 양세에 할미 블랙홀이죠. 할미 블랙홀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물질. 예. 감마 얽힘을 해낼 수 있는 물질. 이게 바로 DNA다. 박테리아, 세포 분열만 합니다. 양세로부터 읽기만 가능한 거죠. 쓰기가 가능해야 돼. 쓰기가. 바이러스, 세포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양세로부터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핵심은 바이러스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박테리아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읽기만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하다. 바이러스가 이 정보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정보를 바꾼다. 바이러스가 바로 차원을 점프해가지고 연결하는 거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집중 연구하면 생명체의 비밀, 진화의 비밀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은 암컷의 난자에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습니다. 수컷의 정자에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된다는 것이죠. 양자 얽힘과 진화론,
이거는 다 정보이다. 핵심 정보 위치가 어디냐? 물리이고 정보 위치는 역시 어미 블랙홀 우주론. 블랙홀이 블랙홀 패밀리, 블랙홀 조상 블랙홀들이 다 만드는 것이다. 바이러스를 집중 연구하면은 생명체의 비밀, 또 진화의 비밀은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얽힘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거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얽힘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냐 이런, 아직 이게 우주론이 기하학적 논리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일 수도 있고, 근데 핵심은 블랙홀이라는 거죠. 조상 블랙홀들 항상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체가 중성 광자를 포획을 합니다. 그럼 중성이기 때문에 자연 붕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자는 생명체 안에 포획이 되어 있는 거고, 반광자는 블랙홀 표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는, 이거 혹시 혼불 이런 것이 광자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획을 했다는 말은 이 광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내 게 아니죠.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뭐 이런 것들이 영혼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닌가. 이건 이거는 내 신체가 아닌 거죠. 반광자는 블랙홀 표면에 위치한다. 그 다음 정보의 위치, 조상 블랙홀들의 위치하냐. 제가 이렇게 조상 블랙홀 시리즈 패밀리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 또 이게 모든 정보는 어미 블랙홀 표면에 위치한다. 또 이게 아까 여기서 그 그림 설명했듯이 모든 정보는 여기에 위치한다. 그거는 저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자기력에서 이게 모든 정보는 블랙홀 표면이 있고 여기에 위치한다. 모든 정보는 그렇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그림으로부터 다양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